오직 풍문쇼에서만 들을 수 있는 진짜 이야기. 당신이 알아야 할 이슈의 모든 것 풍문으로 들어주세요.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요. 네. 들려요. 풍문이 들려. 네, 반갑습니다. 풍문호스 박성입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호스트 박하나입니다. 네. 자, 분위기가 가을 분위기예요. 예. 옷에 여전히 구멍은 나 있지만 굉장히 화사한 날씨하고 어울리는 옷차림의 미녀들이십니다. 우리 가을 소풍이라도 가야 될 것처럼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정말요. 근데 또 가을하면 또 야구 시즌 아니겠습니까? 야구장 가서 이제 또 맥주랑 치맥을 이렇게 먹으면 통증 걸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근데 야구장에 예쁜 여자가 엄청 많다는 기가 막히죠. 네. 얘기가. 치어리더 분들도 많고 볼걸 분들도 되게 예쁘잖아요. 제가 시구를 한 번 했었는데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너무 관객들이 많으셔가지고. 왜 못했어요? 땅으로 던졌어요? 어떻게? 네. 언더 던졌는데. 언더로 던졌어요? 보고 언더로 왜 언더로 던졌냐면 던졌다고요? 하나의 그 친구가 정대훈 선수 맞죠? 네네. 정대훈 선수가 언더예요. 우정을 지키기 위해서 언더로 던졌는데 패대기 거의. 패대기입니다 거의. 예. 시구를 패대기 쳤구나. 예. 현장에 그 예쁜 분들 또 있잖아요. 네, 아나운서 분들도 정말 예쁘잖아요. 네, 우리 보러 가야 될 것 같은데. 가야겠는데요. 제가 좀 예매를 해드릴까요? 선남선녀가 워낙 많으니까 클럽 다니는 것도 좋은데 클럽은 밤에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낮에는 야구장, 밤에는 클럽. 아니 야구장에 요즘에 가면은 막 바베큐 존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연인이 생긴다면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을 하면 이거죠. 준비한 게 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이슈는 미녀는 스포츠 스타를 좋아해.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3번 했는데 이제 뭐 어렵습니다. 미녀는 스포츠 스타를 좋아해. 너무 어렵네요. 가수 출신인데. 네, 가수 출신입니다. SM에서 왜 나왔는지는 알 것 같아요. 방출이죠. 넥스 용어로. 오늘 막 바닥에 푸대미 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스포츠 스타에 대해서 얘기할 거면 스포츠 미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분들이 자리해 주셨어요. 예. 스포츠계에서는 이분들이 미녀보다 더 핫하고 정말 인기의 기자분들이죠. 신민석 기자님, 김현회 기자님 나와주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우리 김현애 기자님 딱 오랜만에 봤는데 네. 이상민 씨가 다시 돌아온 줄 옆모습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좀 닮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진짜. 자, 본격적으로 최근 가장 핫했던 스포츠 스타의 열애 소식 얘기부터 나눠보죠. 네, LA 다저스에서 활약 중인 괴물투시죠. 유현진 씨와 야구 여신이죠. 배지현 씨가 2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열애 소식과 함께 곧바로 결혼 소식이 딱 나서 와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유현진 씨가 그렇게 많이 소문을 내시더니 제 짝을 찾으셨구나라고 되게 반가웠고요. 그리고 당장 결혼을 못 하시나 봐요. 이제 시즌 중이니까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한다고 합니다. 유현진 씨가 결혼하고 싶다고 막 소문을 내셨어요? 그건 아니고요. 어떤 소문? 그러니까 뭔가 유현진이 누군가 만난다라는 소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그 여자 연예인들한테 누구 만나냐고 막 묻고 다니고 약간 그랬거든요. 저는 이걸 예전에 들었었어요. 진짜요? 두 분이 만나신다고. 그걸 미리 이 열애 소식 나오기 전에? 네, 전 듣고 있어요. 아니, 집 밖에 안 나가시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잖아요. 친한 보면 10사람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누구한테? 친한 지인한테. 혹시 친한 지인이 야구 선수인가요? 아니요. 연예인. 근데 이게 이제 증권가 정보지에 한번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한 1년 전에 한번 풀었던 적이 있어요. 예.
사실 근데 이 열애설이 나니까 사람들이 미녀와 야수 커플이다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는 류현진 씨는 굉장히 이제 몸집은 있지만 되게 귀엽게 저는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럼요. 류현진 씨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귀여우시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공 던질 때, 운동할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운동할 때 딱 던지실 때는 굉장히 야수처럼 얼굴이 확 변하시는 그런 이중 인격. 카리스마. 죄송합니다. 그런 엄청 카리스마 있는 멋진. 예. 호수 같죠, 오늘. 근데 유정환 씨도 지금 보니까 류현진 씨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러네. 그러면 제가 모자 쓰면 진짜 류현진 선수. 아니 류현진 아닙니다. 자한당의 원희연. 조기 입으셨어요. 어떠한 정치색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떠한 자, 우리 그 원희연님이 궁금해하는 류현진은 누구인가 제가 어떠한 정치색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06년에 등장을 해서요. 네. 그해 다승왕, 탈삼진, 평균 자책점 1위. 그해 신인왕과 MVP를 동시에 받은 유일한 선수입니다. 신인왕과 네. 그리고 현재는 코리안 몬스터로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6년간 3,600만 달러. 413억을 받는 대단한 투수고요. 조금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원래 이제 좌투수잖아요, 유현진이. 네. 원래는 오른손잡이고 지금도 오른손잡이에요. 근데 왜 그랬냐? 아빠가 10살 때 글러브를 왼손용으로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끼고 하다가 그냥 왼손이 돼도 지금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비하가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아, 오른손잡인데 왼손을 그렇게 빠른 투구를 한다고요?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아빠가 오른손보다는 왼손으로 성공시킬 것 같아서 왼손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잘 되고 나니까. 예. 그렇겠죠. 아니 왜냐면 네. 야구 일리가 있는 게 오른손 투수들은 워낙 많으니까 왼손의 정통 강속구 투수는 귀하거든요. 몸값이 더 뛸 수도 있는 거죠. 한간엔 지옥에서 데리고 와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왼손 투수는. 예, 예. 아, 사실은 이제 류현진 선수가 그래서 타자를 할 때는 오른손으로 쳐요. 아 오른손이에요. 예. 네, 근데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하나에 있을 당시부터 별명이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왜냐면 그 팀이 너무 좀 이렇게 타력에 좀 지원을 많이 못 받는 팀이어서 사실은 투수가 뭐 6이닝 1실점, 뭐 7이닝 2실점 하면은 굉장히 잘 던진 거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류현진 선수가 뭐 1실점으로 막더라도 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 선수가 이 팀을 혼자 이끈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소년 가장이다라는 이제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하나였죠. 네. 예. 류현진 씨의 실제 성격은 어떠신가요? 좀 네. 유하죠.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많이 물어봤는데 굉장히 멘탈이 좋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예, 굉장히 이제 좋게 말하면 멘탈이 좋고 좀 안 좋게 보면은 너무 낙천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인데 왜냐면 이제 운동선수들은 보면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오늘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결과를 못 내면은 뭐 잠도 못 자고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분들이 많은데 류현진 선수는 굉장히 부진할 때도 괜찮아. 나는 뭐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멘탈이 좋아서 주변 분들이 오히려 걱정을 할 정도로 굉장히 낙천적인 분이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그 이제 구질 있잖아요. 뭐 슬라이더, 뭐 체인지업 이런 게 영업 비밀이에요. 자신만의 영업 비밀인데 류현진 선수 이제 주변 동료들이 야 그거 어떻게 던지는 거야 물어보면은 다 알려준대요. 예. 이제 그게 이제 뭐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뭐 낙천적인 거죠. 뭐 이거 던지려면 한번 던져봐라 이런 건데. 그러니까 맛집의 레시피를 그냥 공개하는 것처럼. 예. 하지만 예. 내가 이 똑같은 레시피를 해도 맛이 다르다. 라는 거예요. 그 자신감이 이게 있군요. 류현진이 얼마나 낙천적이냐면 그 경기에서 실제로 네. 타자에게 홈런을 맞았어요. 그 선수에게. 그러면 기분이 상하지 않고 그날 야구 게임이 있어요. 라고. 거기서 똑같은 선수 골라갖고 무조건 삼진 시켜갖고 스트레스를 푸는. 굉장히 낙천적이에요. 그걸 자기의 캐릭터로 자기가 오락하고. 굉장히 재밌는 야, 그러기 쉽지 않은데 사실 류현진 씨가 부상 당했다가 다시 이번에 나왔을 때 어떨까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땀 흘리면서 기다렸는데 정말 담대하게 던지더라고요. 그 모습 보고 역시 류현진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걱정을 안 하는데 우리가 걱정을 우리가 해요. 걱정해요. 예. 자,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스타들과도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네, 류현진 씨가 G드래곤, 김수롱, 뭐 정용화, 뭐 소녀시대 등 아이돌들뿐만이 아니고 하지원 씨, 뭐 오지호 씨, 김준호 씨, 김종국, 쿨, 유리, 제시 등 엄청나게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시고 또 여자 연예인들이랑도 되게 허물없이 지내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우리 유현진 씨는 모두가 이렇게 딱 하면 다 알잖아요. 근데 사실 배지연 씨는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배지연 아나운서는 어떤 분인가요? 네, 서강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했고요. 키가 공부 잘했다. 173, 슈퍼모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미녀인 거죠. 그리고 2013년부터 프로야구 리뷰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정말 저 미모의 아나운서 누구야? 하면서 더 화제가 됐죠. 아, 그리고 슈퍼모델 출신이거든요. 사실 이제 얼굴이 굉장히 귀엽게 생겨서 많은 분들이 키가 그렇게 큰지는 잘 몰라요. 아, 근데 73이에요. 네, 저보다 더 크네요. 가슴 아프네요. 두 분이 아무리 데이트를 하시면은 당연하게 좀 키가 크시다 보니까 눈에 띄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아요. 같은데 어떻게 예, 이렇게 예. 데이트를 하셨나 그게 궁금합니다. 네. 뭐 사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숨기진 않았다고 하고 국내에 있을 때도 같이 뭐 영화관도 가고 뭐 식당 같은 데도 뭐 좀 숨어서 간 게 아니라 맛집만 찾아다니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게 스포츠 선수들은 보면 유니폼을 벗으면 잘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맞아. 모자를 써야지. 모자를 벗으면 못 알아볼 수 있겠네. 네, 그러니까 뭐 그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옷을 갈아입고 그러니까 뭐 우리는 계속 경기로 보다가 예능 프로그램 나오면 되게 색달라 보이듯이 그렇죠. 물론 유현진 선수는 워낙 유명하긴 하지만 그래도 설마 뭐 닮았겠지 정도로 지나간 게 아마도 그러니까 숨어서 뭔가 다니고 막 더 그랬으면 이게 티가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좀 유니폼을 이제 다른 옷으로 입으면 잘 못 알아보잖아요. 박태환 선수. 네, 박태환 선수. 박태환 선수가 이태원에 이제 가끔 저희 가게에 밥 먹으러 오는데 밥 먹고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박태환은 잘 몰라보고 다 저만 많이 알아봐요. 박태환을 못 알아봐요? 네, 그러니까 박태환 선수는 늘 빤스만 입고 있어요. 수영 팬티. 그러니까 수영 팬티만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모습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근데 옷 입고 이렇게 툭 가면 그냥 굉장히 운동 잘하는 잘생긴 누군가 보다 이러지 박태환 선수 얼굴을 직접 못 봤기 때문에 대부분 시선이 저한테 뺏겨요.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너는 밖에서도 빤스만 입고 다녀.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예. 운동선수들은 약간 유니폼과 일반 평상복하고 잘 모르더라고요. 류현진 선수와 이제 배지연 아나운서의 러브 스토리가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요. 네. 그 이제 그 실제 좀 그분들 취재를 많이 하고 양쪽 다 인터뷰를 했던 기자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은 가운데는 이제 정민철 해설위원이 있었던 게 맞고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소개팅을 해주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만날 수 있는 그런 모임 장소에서 한번 만나게 해줬고 그 자리에서 정민철 야구 선수셨던 그렇죠. 그분 해설위원님이 이제 뭐 야구계에서는 같이 방송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서 아니까 그러니까 그분 마음속으로는 한번 좀 둘이 잘 되면 좋겠네 생각은 있었지만 또 직접 소개해 주는 건 애매해가지고 그냥 소개만 해줬는데 그 사람 연락처 주고받고 처음에는 그냥 류현진 선수가 아무래도 좀 마음이 있어가지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친구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 나왔었지만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성격이 낙천적인데 아무리 낙천적인 선수라고 해도 어깨 수술을 받는다는 건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럼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부분에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약간 이제 우정에서 사랑으로 변해갔고 근데 또 보면 뭐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막 대놓고 하거나 뭐 오늘부터 1일이야 이런 스타일은 또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게요, 여자, 남자 이렇게 보면은 커플들, 결혼한 커플들 보면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거 있는지 아닌지 그 감정을 모르는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때 상대가 굉장히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딱 확실히 알게 된대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는 건지 그냥 단순히 우정인지 그 갈림길이 딱 나온대요. 그랬을 경우에 이렇게 커플이 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픈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아프고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한테 마음이 되게 훅 가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아프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그냥 호감 정도에는 이 사람이 확 아프고 위기다 이럴 때 부담스럽다, 에이 아닌가 보다 이러고 딱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그 순간에 아 내가 정말 이럴 때 옆에 있어줘야지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제 사랑의 확신이 되니까 그걸 계기로 이게 딱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저도 그 옛날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아픈데 나는 분명히 그 아플 때 내가 죽이라도 사다가 아파트 앞에다 놓고 갔는데 내가 아프다 그랬는데 얼른 나 이런 문자 화이팅! 만나도 없으니까 안 만나지고 정남이가 떨어지더라고요. 문 앞에 걸어놓고 가고 약 이런 거. 아니 걸어놓지도 않고 그분은 선을 그은 걸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그걸 받았어요. 인맥 다이어트.
티슈맨. 티슈맨. 아니 정말 아니 유시안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뭐 이런 거 아플 때 막 좀 챙겨주는 여성이 있었어요? 그런 여성 뭐 있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많이 챙겨주는 타입이에요. 친구들한테도 좀 아플 때 근데 아플 때 진짜 있어주면 힘이 되더라고요. 그게 아프면 재한 씨는 그런 말 아픈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먹다 체한 적은 있죠. 먹다 차부터 아픈 거죠. 그럼요. 워낙 건강해서 맞습니다. 아픈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혼자 아프면 진짜 서럽잖아요. 근데 그럴 때 같이 있어주면 이게 힘이 되는 거죠. 유현진 선수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이 갔을 수도 있네요. 예. 어쨌든 정민철 해설위원이 큰 역할을 했네요. 예, 스포츠스타와 아나운서. 정민철 위원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대요. 두 사람이 이어주는 게. 근데 분명히 얘기했어요.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끼는 후배고 배지연 아나운서는 방송을 보며 존경했다라고 말할 정도면 두 사람의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품을 서로 보고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여자 아나운서를 보고 네. 자기보다 후배인데도. 네. 사실은 제가 기자인데 선수들은 저를 기자로 별로 안 보고 형으로 많이 봐서 저랑 이제 저도 그냥 같은 클로버 같아요. 먼저 한번 만날 것 같아요. 네. 전혀 기자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저한테 막 미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뭐 연애 상담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스포츠 스타와 이제 뭐 정말 뭐 미인분들이 잘 되는 경우를 보면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오작교가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왜냐하면 박희성 선수와 김민지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배성재 아나운서가 맞아요. 오작교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힘든 시기가 한 번 있어요. 왜냐면은 부상으로 이제 외국에서 힘든 시기가 있을 때 힘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잘 되고 제가 봤을 때 세 번째는 이게 흔히 말하는 뻥카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왜냐하면 이 뭐 박지성 선수나 류현진 선수나 그러니까 우리가 열애설의 주인공이 한 명씩 다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하고는 별로 연관이 없었거든요. 남사친, 여사친. 뭐. 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지금 이 뭐 배지연 아나운서나 김민지 아나운서를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편하게 연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뻥카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님, 대본에도 없고 글 쓰실 때도 안 쓰는 뻥카라고 해석하세요. 근데 알아듣겠어요. 일부러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일부러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죠? 아닌 사이가 한 명이 이렇게 보호막 같이 있으면은 모른다. 류현진 선수와 배지연 아나운서 말고 많은 스포츠 스타와 아나운서가 결혼에 골인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4번 타자죠. 김태균 선수하고 이제 아나운서 김성류 아나운서하고 7개월 만에 연애 끝에 결혼했는데 재밌는 게 이제 김성류 아나운서가 이제 책을 썼던 게 있거든요. 야구 관련 책. 거기에 보면은 나는 야구 선수와 연애하지 않겠다라고 써 있는데 근데 김태균 선수를 만나자마자 그 체면이 풀렸대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홈런 타자죠. 이제 박병호 선수하고 이제 이주윤 아나운서도 결혼했는데 이 두 분의 스토리는 스프링 캠프장에서 이 박병호 선수가 정말 2군에 있을 때 아무도 못 알려줬을 때 그때 적극적으로 이지윤 아나운서 대시를 했답니다. 이 여기에 힘을 준 건 바로 LG에 은퇴한 이병규 선수가 적극적으로 대시하라고 힘을 줬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2002년 월드컵 당시에 진공청소기로 불렸던 상남자 김남일 선수도 3년 열애 끝에 이제 KBS 이제 김보민 아나운서랑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김보민 아나운서가 먼저 처음 만났을 때 차에서 볼에다 김남일 선수 볼에 뽀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남자는 놓치기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용기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아나운서분들이 용기가 대단하시네요. 처음 만남에. 보통 아나운서분들이 이미지하고 다르게 직업 이미지에 다르게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또 인맥왕이시니까. 그렇군요. 유독 스포츠 스타와 사랑에 빠지는 아나운서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이유는 왜죠? 네, 요거 제가 그 야구 프로를 한 2년 정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야구 선수에게 직접 제가 휴민트로에서 물어봤는데 시즌 중에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연봉도 있고 자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정말 야구 열심히 하고 이 스프링 캠프에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거긴 남자들끼리 운동하니까 주방 이모도 여자로 보인대. 진짜로. 군대구나, 군대. 군대예요. 근데 정말 예쁜 스포츠 아나운서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갑자기 막 다이빙 캐치하고 오바스럽게 막 하는 선수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박병호하고 이지윤 아나운서가 맺어진 것처럼 거기서 주로 사랑에 빠져서 메신저로 연락하고 이런 게 많다고 합니다. 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 스프링 캠프라는 게 해외 전지 훈련을 이제 그 겨울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이 휴양지예요. 오키나와 뭐 하와이, 스프링 뭐 안탈리아 이런 데인데 그런데 이제 미녀분들이 이제 취재를 하러 가니까 거기 굉장히 마음이 막 되게 뒤숭숭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좀 이렇게 눈이 맞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예전에 김태균 선수랑 김성유 아나운서가 이제 열애설도 나기 전에 그 발표하기 전에 김성유 아나운서가 굉장히 핫했어요. 그냥 유일한 독보적인 존재여서 연예계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그때 혹시나 누군가와 결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사실 미리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 좋아하냐, 뭐 어떤 이상형이 좋냐 계속 물어봤는데 별로 그냥 연예인도 얘기하지 않았고 자기 야구 선수 못하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정말 인터뷰 끝나자마자 한두 달 지났는데 김태균 선수랑 정말 결혼 발표를 한 거예요. 제 기억에는 아마 그때가 연애 중이었다고 했고요.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말했다시피 일부러 숨겼군요. 아니 매일 보잖아요. 경기장에서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연예인들을 자주 보잖아요. 배우들. 그럼 TV로 보다 보면 가끔 살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가끔 안부로 해요.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그러면 지금 몸이 좀 아파요라는 그런 답도 오거든요. 아마 김성유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매일 상태를 체크했고 매일 얘기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디가 안 좋거나 살이 빠졌거나 이럴 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나온 얘기처럼 원래 이렇게 자주 보면 사람이 정에 들게 돼 있어요. 같은 그거를 심리학에서 단순 접촉 효과라고 해서요. 예, 그냥 얼굴을 자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한테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어떤 마음에 드는 상대한테 눈에 들고 싶을 때 왜 우연을 가장해서 자꾸 마주치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단 주의점이 있어요. 이게 단순 접촉 효과가 안 먹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로 잘 아는 사이. 이미 잘 알고 있으면 그게 효과가 없고 또 하나는 한쪽에 비호감이야. 이미 인상이. 그럼 싫은 사람은 자꾸 보면 더 싫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효과가 없는데. 그거는 스토커죠. 그죠? 그렇죠. 네. 그 저 인간 왜 자꾸 아른거려. 예, 그러니까 싫으면 더 싫어지니까 이건 안 되는데 생각해보면 야구 선수랑 아나운서들은 서로 잘 알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건 같은 공간에 있긴 하지만 직업이 다르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이제 다들 훤칠하시잖아요. 예쁘시고. 그러면은 보면은 호감이 생길 테고 그러니까 단순 접촉 효과가 아주 잘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얼굴이 예쁘면 와이프가 얼굴이 예쁘면 3년이 행복하고 음식을 잘하면 33년이 행복하고 현명한 여자면 3대가 행복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렇대요. 오히려 내 아이를 잘 키우고 이런 현명함의 이런 그 상징적인 존재를 아나운서라는 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근데 이분들은 도대체 연락처를 어떻게 주고받았어요? 만약에 아나운서분이 한 분이면 그분을 보고 있는 되게 수많은 선수들이 많잖아요. 네. 요거 제가 생동감 있게 취재했습니다.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현직의 야구 선수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이제 거의 요즘 90%는 SNS입니다. 아나운서 그 SN 찾아가서 쪽지 보내는 게 거의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이제 약간 올드한데 사인볼죠. 사인볼 하면 살짝 뒤에 전화번호 적는. 약간 조금 어선선도 이럽니다. 이거 내가 삼진 잡은 공이야. 쓱 주면서. 그리고 야구 배트에 사인하면서 이 손잡이 아래에다가 번호 적는 이런 또 스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가 방송국 카메라 PD님. 거기 옆에 이제 뭐 AD 뭐 이런 분들 스태프들이랑 친해져 갖고 자연스럽게 정보를 빼서 받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재밌는 거 하나 있는데 야구 선수가 친하게 지내던 그 아나운서에게 대시를 했는데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경기에 너무 화가 나서 홈런을 치고 안타를 치고 4타수 4안타로 수훈 선수가 된 거예요. 근데 끝나고 이제 그 아나운서랑 인터뷰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돼요? 안 하고. 이랬던 일도 있었다고. 화가 나서. 그 아나운서 때문에 드시라고. 그러면 앞으로 4타수 4안타 선수들은 요주의 걸로. 가까인 거네요. 저도 여기 생동감 있게 취재를 해봤는데 두 가지 더 못하겠습니다. 네, 연락처를 받는.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또 여기서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시구가 있어요.
시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이 또 이제 뭐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좀 친해져서 이제 연인으로 또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 박하나 씨 누구한테 배웠다 그랬죠? 정대훈 선수의 근데 원래 친분 있는 선수는 네네 원래. 어떻게 알아요? 강화하네? 야 이거 봐라. 네. 뉴스에서 제가 큰 거 하나 건지는데요. 그 예. 영상을 봤는데 박하나 씨는 친한 척을 하는데 정대훈 씨는 굉장히 어색하고 쑥스러워했어요.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아요. 근데 진짜 저스트 프렌드. 진짜 저스트. 왜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친구입니까? 아니 이게 너무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고. 아니 저도 예전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언니가. 네. 친한 야구 선수라고. 네네. 그래서 너무 어떻게 진짜 친한 겁니까? 통화도 시켜줬어요. 제가. 어떻게 친한 거예요? 만난 지 얼마나 통화를 됐어요? 시켜줬으면 한번 만나게 해줘서 같이 밥 먹거나 그런 적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런 거 아니라면 왜 아끼는 동생이고 친구인데 왜 같이 안 만났어요? 소영 씨가 잠수를 탔어요. 야 그때 또 그런 얘기가 있네. 예. 아직도 연락 와요. 네. 씨랑 밥 먹고 싶다고 아직도 연락이 와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보태자면은 이제 연말 시상식이 있어요. 맞아. 연말 예, 왜냐하면 시상식. 시상식 그때는 다 하면은 모이니까. 다 모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스포츠 아나운서도 있고 그다음에 그 시상자로 같이 같이 나가잖아요. 나가잖아요. 근데 맞아. 제가 아는 선수 한 명은 이제 상을 주러 갔는데 너무 기대한 거야. 아, 나 오늘 누구랑 올라갈까 기대를 했는데 딱 가서 현장에서 봤는데 나이 지긋하신 분이랑 같이 올라가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사귀면 되죠. 뭐 나이 생각. MC 박하나 씨도 그렇고 소영 씨도 그렇고 뭐 우리 현경 씨도 그렇고 스포츠 스타에게 뭐 다들 미모가 선미분들 하시니까 연락 받은 적 있습니까? 하나씩.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오늘 당황해요? 왜 이렇게 당황을 해? 네. 그러게요, 왜?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있으면 있다. 내가 없다. 있는데. 잘 들었습니다. 아니 네, 있는데. 진짜 있는데. 네, 그 정대훈 선수의 이제 같은 친한 선수분이 제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그분 정말 순수하게 드라마를 보고 너무 팬이어서 친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은 결혼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정말로 그냥 친하게. 아침 드라마 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제가 나온 드라마를 너무 팬으로. 하나 씨 같은 경우에 그러면 그 스포츠 선수에게 이런 제일 받은 게 유부남한테 받았다. 요걸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안 되죠. 그게 제일 자극적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조심하고 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유부남 선수가 내 팬이라서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팬으로서는 연락처를 지금도 이제 연락을 잘 하고 지내고 있다까지가 끝이었죠. 아, 네. 야, 역시 기자님 아니 지금 나오시네요. 기자님과 역시 카메라 기자님 앞에서 나오시네요. 하나씩 정말 순수하시거나 정말 사무실에서 답답하겠네요. 이거 기사 제목 뽑자면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예. 유부남으로 또 대시 받아. 지금도 연락. 유부남과 저녁 식사. 뭐 이런 거. 지금도 연락. 근데 그건 진짜 그분은 순수하게 ING. 팬으로서 네. 너무 만나고 싶다고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진짜 이성으로는 연락 근데 초반에 그 스포츠 선수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훈담인 거잖아요. 네. 그냥 팬과의 그 서로의 팬으로 만나서 뭐 좋게 지내고 있다는데 초반에 그 어쩔 줄 몰라 하는 반응은 이 이야기와 결말과 연결이 되지 않아요. 야 역시 기자님이시네. 역시 기자님. 그분 그러니까 얘기해. 밥 먹자고 한 분이 지금 제 생각에는 하나 씨가 이분으로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지금 더 자기를 구덩이를 팠는데 그분 말고 다른 스포츠 스타한테 뭐 연락처 물어보거나 제의를 받으신 적이 있냐고요, 솔직히. 그러니까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아까 손을 막 이렇게 불안하게 너무 없어서 나도 있어가지고 그걸 감추려고 지금 유부남 선수 얘기를 꺼냈으면 좋은데 그 이후에는 없었다. 하지만 처음에 당황했다. SNS 안 하세요? 네, 근데 없어요. 쪽지도 안 하? 네, 네. 저 온 적 있어요. 오, 진짜? 저 온 적 있어요. 오, 진짜? 우와. 역시 우리 답장을 안 했어요. 시원하네요. 답장 안 해요. 시원해요, 소영 씨가 아주. 아니, 어떻게 답장 안 했어요. 명? 안 했다고요? 네. 몇 명? 5명? 아니 종목만 갑시다, 종목만. 종목. 네? 농구요, 야구요, 축구요. 모르겠어요. SNS 코멘트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네네. 문자가 온 거예요? 메시지가? 네, 그죠 메시지. 전화번호는 모르니까. 그럼 뭐라고 왔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저 어디 누구누구인데 오. 관심이 있다. 어머.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근데 혹시 저는 포털 사이트 좀 쳐보셨나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쳐봤죠. 왜냐면 장난일 수가 있으니까. 그게 맞아요. 그 유소영 씨 같은 반응을 보이는 여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정말 많이 온대요. 그래서 배우들한테 가끔 물어보면 자기는 정말 야구를 하나도 모르는데
똑같이 와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고 그렇게 하면 만나보겠어요. 박하나 씨 뭐가 돼요? 아, 뭐가 되는데? 정말 많이 오는데. 근데 이제 유소영 씨, 유소영 씨도 쳐봤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답을 안 하셨다고 그랬죠. 네. 근데 답을 안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근데 또 이런 와요. 경우가,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오냐면 저 이래봐도 굉장히 유명한 야구 선수예요. 이러면서 자기 그거를 쭉 쓴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봐. 같은 사람 아니에요? 진짜 맞아요? 그렇게 왔어요? 네, 답장 안 했더니 또 한 좀 지나고 나서 또 다시 연락이 왔어요. 기자님 저 진짜 누구누구인데 네, 연락을 제가 알고 그리고 있는 건 이게 왜냐면은 그 선수들이 굉장히 어필한 이유가 스포츠 스타들은 그 포털 사이트에 쳐보면 연봉까지 다 나오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자신에 대한 좀 연봉 자신감이라든지. 쳐보셨네. 연봉 쳐보셨나요? 맞네 뭐. 유소영 씨. 네? 유소영 씨가 씀씀이가 큰데 연봉이 이게 제가 언제 씀씀했나요? 아니 만약 연봉만 보시면 안 되고 연봉이랑 어떤 FA가 이유가 얼마나 남았는지도 보셔야 돼요. 그런 걸 아예 몰라요. 그래 그냥 장난인 줄 솔직히 알고. 아, 야구 이유가? 선수였어요? 야구 선수. 아니, 제가 알고 있는 선수 야구 선수였어요. 맞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하나 씨가 지금 야구 선수에게 대시를 못 받아서 제가 한번 참 뽑아봤습니다. 한번 꽃미남 KBO 야구 선수 5명 뽑아보겠습니다. 자, 잠실의 아이돌 두산의 박건우 선수 있고요. 박건우 선수. 예. 자, 얼굴하면 뭐 이분입니다. 바로 기아의 박정수 선수. 아유,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하나씩 너무 급하잖아. 자, 원조 꽃미남 KT 이대영 선수. 이거 사진 잘 나왔다 이거. 아빠가 좀 교복 집해요. 예. 자, 조인성에게 꼴리지 않은 하나의 이태양 선수. 이태양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꽃범어죠. 기아의 이범호 선수까지 자세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제 타자 생겼다. 누구로 좀 약간 좀 오세요. 예. 저는 순수하게 딱 첫 이미지로 보면은 박건우 선수. 박건우로 갑니다. 잠실의 아이돌. 되게 좋아합니다. 네, 박건우가 SNS 쪽지를 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두산의 박건우입니다. 저랑 한번 좀 가방께 하실래요? 자, 답장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거짓말. 거짓말로 가네. 진짜예요. 낚이네요. 저 진짜 박건우입니다. 포털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제 연봉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타석에 들어서면 어떤 사인을 보내겠습니다. 네, 이런 거는 진짜잖아요. 그러면 밥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인정이네요. 자, 그런데 스포츠 스타와 아나운서들의 열애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독 이 선수보다는 아나운서들이 그 언론의 문매를 맞는 경우가 또 댓글의 문매를 맞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네, 이번에 배지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스포츠 선수들이 이제 또 이렇게 결혼을 발표하는 선수들이 유명 선수고 연봉이 고액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야구 선수랑 그러니까 돈 보고 결혼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아나운서들은 사실 처음부터 야구 선수랑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거예요. 야구 선수랑 안 한다더니 결국엔 했네? 그래서 굉장히 좀 상처가 되는 악플이 많은 거죠. 아, 그렇구나. 이게 굉장히 빗나가는 사랑인 게 왜냐면 열애설이 터지고 나서 이제 그 사귀는 걸 알고 못하면은 쟤 뭐 연애하니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게 모르게 연애는 다 하잖아요. 그럼요. 그냥 우리가 그걸 알고 있을 뿐이지 알게 모르게 다 하는데 너무 이게 열애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 제 주변에도 이제 한 스포츠 스타가 열애설이 터지니까 본인들이 되게 안타까워하고 질투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차피 이 선수가 그 연예인하고 사귀는 게 아니면 뭐 본인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거기에 굉장히 감정이입을 해서 좀 이성적인 생각을 좀 하는 분들이 이런 많아요. 걱정이 사실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연애를 하게 되면 처음에 사랑에 빠질 때는 되게 흥분되잖아요. 다른 거에 생각 안 나고 그 사람만 생각나고 이렇게 할 때가 이 도파민이라는 사랑에 빠질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이게 막 가슴 두근거리고 막 밀당하고 그거를 지나서 딱 안정기에 접어들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심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오히려 이런 안정된 상태는 하는 일에 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세로토닌 상태로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헤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염려되니까 그러면은 사실 뭐 선수들뿐 아니라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도 약간 일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기는 해요. 우리도 다 생각해 보면 사랑에 한창 빠져 있어요. 그냥 이론적인 뭐 도파민이든 세로토닌이든 사실 그걸 하나도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당해본 당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는 자기 입맛에 맞는 그 정도만 원하는 거지 저를 판단하는 건 개념을 아예 없다는 거죠. 내가 우리 남자친구를 만나서 사랑을 하면서 그렇지만 이 남자친구가 만약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집중을 못하고 그런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 여자 때문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 자기 하기 어떤 나름이에요. 여자를 만나도 그 사람은 사랑 때문에 자기 운동을 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또 의외로 또 칭찬받는 아내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현종 씨 부인 같은 경우는 경기장만 오면 승리를 해갖고 오라고 행운의 여신이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팬들의 어느 정도 부러워하고 질투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분 당사자들이 보면은 댓글에 굉장히 상처를 받기 때문에 조금 좀 성숙되게 좀 바라봐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녀들이 야구 선수한테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근데 분야를 불문하고 많은 미녀들이 스포츠 스타들에게 빠지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도 왜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예. 애틋하지. 더 애틋할까요? 예. 근데 더 막 투덜거릴 수도 있잖아요. 언제 오는데 이렇게 박하나 씨, 그거는 이건 안 되겠네요. 박하나 씨 이 영상이 주버스 선수와 만나면 언제 오는 데가 꼬리표처럼 깔아다니까. 네. 거야. 우선 또 네. 다른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야구 선수들은 스포츠 아나운서와 사랑에 빠졌다면 최근 여배우들은 프로골퍼와 사랑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4년 열애 끝에 동갑내기 프로골퍼 안성현과 결혼한 성유리. 그리고 얼마 전에 등남했죠.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한 황장훈 씨가 있고요. 그리고 연예인 골프 모임에서 골퍼 전상우를 만나 결혼한 박정아 씨가 있어요. 그리고 프로골퍼 정승우와 결혼한 왕빈나 씨가 있는데 왕빈나 씨 동생 역시 골프 선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프로 골퍼 겸 사업가 박진우 씨와 결혼한 이효원 씨. 그러니까 이건 또 한참 됐죠. 굉장히 골프 선수와 연예계의 인연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중에 맞는 게 뭐 한 길게는 3시간, 4시간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예. 그리고 사실 이제 골프라는 운동 자체의 성격이 골프 한 게임을 치면 그 다음에 또 식사까지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수들하고 또 여자 연예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밥도 먹으면서 맛집도 갈 수 있는 이런 찬스들이 있고 또 4인조로 하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2명 뭐 이렇게 해서 골프도 가르쳐주고 나중에 밥도 먹으면서 얘기도 나누고 뭐 그러면서 친분이 좀 두터지는 경우가 있죠. 저도 야구 같은 경우에는 실력 차이가 말이 안 되니까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골프는 아마추어하고 프로라도 가르쳐주면서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싸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자들이 좀 힘이 딸리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또 실수도 하고 그러면 남자들이 또 통 크게 또 요건 봐주고 넘어가지고 뭐 이러면 여자들은 오빠 미안 그러면 너무 늦게 치나? 그런 거 할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그런가요? 캐디분한테 혼납니다. 캐디분한테. 근데 골프장이라는 게 좀 약간 실내나 이런 데 국한되는 게 아니라 탁 트인 그런 공간에서 자연 풍경과 함께 이렇게 아침부터 이렇게 라운딩을 돌고 그러면 아무래도 또 그렇죠. 또 해외 나가기도 또 쉽잖아요. 골프 핑계로. 그렇죠. 예. 여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요즘엔 골프 진짜 많이 쳐요. 근데 정확하게 잘 배우고 싶잖아요. 근데 또 너무 프로 선수한테 배우면 좀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제 지인들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받는데 일단은 프로 골퍼들 좀 친하지 않으세요? 저는 많죠? 김국진 프로골퍼와 최영림 골퍼. 그러니까 굉장히 연예계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뭐 소개시켜줘 나 골프 배우려고 하는데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그 연예인 골프 대회도 있고요. 뭔가 골프의 모임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 호감을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이들도.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은 왜냐하면 이제 뭐 다른 종목은 굉장히 뭐 집안이 조금 가난해도 막 열심히 해서 뭐 되는 경우도 많지만 골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인 좀 이렇게 재력이 있어야 좀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그분에 대한 이성적인 매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스포츠 스타들의 자선 골프 대회를 한번 취재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골프 선수들은 운동 선수 중에서도 운동 선수라는 그 취급을 받는 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운동? 예, 스포츠 스타들 사이에서도 골프 선수들은 굉장히 스타 대접을 받는 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예. 자, 그렇다면 축구에 이어서 야구 그리고 골프까지 다음 계보를 이을 스포츠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가장 좀 꽃미남들이 많은 종목은 배구하고 농구 같아요. 농구죠. 예. 그분들은 이제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황영진 씨 같은 분이 약간 좀 야외선 스포츠의 외모를 가지고 있다면 박송 씨 같은 분이 뭐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 스타일이 많거든요. 실내 스타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촬영 실내를 선호합니다. 미남 선수들이 많아서 좀 열애설이 많이 터지지 않을까. 배구 선수들 요즘 정말 잘생겼더라고요. 잘생겼죠. 그렇죠. 자, 이들뿐 아니라 분야 상관없이 스포츠 스타에 빠진 미녀들이 진짜 많나요? 예, 가장 최근에는 스타일리스트로 변신한 애프터스쿨의 멤버였던 정아 씨가요. 네. 농구 선수 정창현과 결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리고 앞에서 또 다른 최근에 한 번 열애설이 있었죠. 저 이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는데 모델 한혜진 씨랑 그리고 야구 선수 차우첸 씨. 예, 연상연하 커플이잖아요. 네. 예,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2세 소식까지 알린 개그우먼 허민 씨와 그리고 야구 선수 정인욱 씨까지.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가수, 모델, 개그우먼까지 되게 정말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체리나 씨도 네, 맞아요. 박용근 선수와 박용근 선수하고 같이 정말 지금 잘 살더라고요. 더 원조로 가보면은 홍수환 씨, 오키 씨 있었잖아요. 이충희 씨, 채란 씨, 허정무 씨, 채민아 씨. 이분들이 원조예요. 아, 그러네요. 이분들이 없었으면 이분들이 존재하지 않았죠. 오키하고 우리 채란 씨 무시하면 안 돼요. 굉장한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거를 그럼요. 오키야 나 챔피언 먹었어. 이걸로 했으면 굉장히 고부 갈등이 심했을 거다. 그때 내가 정말 잘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스포츠 선수나 스포츠 아나운서는 정말 필드에서 만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스포츠 선수와 배우가 만날 수 있는 장소가 궁금합니다. 정말 궁금하죠? 궁금해서 정말로. 예. 정말 궁금하네요. 효과답게 의리 참 좋네요. 정말 궁금하네요. 요거 제가 정리해 보니까 이 그 자연스럽게 야구를 좋아하는 이제 개그맨들이나 스타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그 스타들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알고 있는 여배우들을 소개시켜 술을 먹고 이렇게 해서 친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만약에 선이 들어온다면 박하나 씨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아무도 어떤 선수도 연락을 안 해왔지만 만약에 선이 들어온다면 하실 생각 있으세요? 근데 하신다면 스포츠 종목을 어느 종목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저는 근데 운동선수는 조금 왜? 제가 되게 더 안 들어오겠네요. 근데 뭐 얼마만큼 저를 좋아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제 마음이 다르겠지만. 달라지겠는데 저는 그 멀리 떨어져 있는 연애는 너무 싫어요. 외로움을 너무 많이 타서. 전지훈련 때, 스프링 캠프 때 혼자 따라가가지고 다른 선수들 운동할 때 야봐! 이러고 있으면 주책이죠. 근데 애가 있으면 괜찮아요. 애가 있으면 스프링 캠프 데려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애가 있으면 충분히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져요. 스포츠 스타의 부인은 전지훈련이 힘든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일상이 집에 오는 날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원정 뭐 한 9년 전 떠나면 집에 한 열흘 있어야 오는 거고. 야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그건 보통 시즌 때는 집을 한 번도 못 가요. 아니 홈 경기 있을 때는 집에 가는데 원정 경기를 가면은 원정을 가고 뭐 3일 갔다 오는 경우도 있지만 원정 막 9연전 돼버리면 쉬는 휴식일 있고 뭐 이래버리면 열흘 넘게 집에 못 오기도 하고 집에 와도 늘 야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10시 반에 끝나기 때문에 자정 무렵에나 들어오고. 그럼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게? 따라가면 안 되죠. 예전에 이제 그 그냥 여자친구분인데 따라가게 해서 이제 호텔을 이제 밑에 층을 잡게 해서 자기는 야구 끝나면은 숙소에서 자다가 몰래 내려오고 이런 경우는 좀 있었거든요.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계속 그러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운동선수들 중에서 예민한 선수들은 경기력에 지장이 있다고 시즌 중에는 각방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그 뭐 아내분들이 좀 굉장히 좀 화려해 보이지만 근데 내조를 또 많이 또 해야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제가 저희 친한 친구 모임이 있는데 거기 누가 있냐면요 그 수원 삼성의 그 서정원 감독님이죠. 그 와이프분하고 또 저기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그 윤정환 윤정환 그 와이프분이 다 제 친구예요. 여기 이제 모임을 하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저 20년 넘동안 친구인데 그들이 항상 갖는 스트레스는 딱 하나예요.
경기 날. 경기 날은 아침부터 남편의 컨디션과 경기 결과 나올 때까지 나온 이후라도 이기면 상관이 없는데 졌을 때 그 스트레스를 아내분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받는다고요? 이게 제일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스포츠에서 이제 전이맨이라고 있잖아요. 여러 팀을 옮겨 다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아내분들 보면은 이삿짐을 정말 잘 산대요. 하도 많이 다녀서. 하도 많이 다녀서. 자,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스포츠 선수, 아나운서, 그리고 연예인 모두 대중의 관심을 먹고 사는 스타들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죠. 네, 이들의 사랑에 응원을 해주는 분들도 있지만 질타를 보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이건 역시 관심의 일부라고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의 러브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바라는 목소리 아니라면 조금은 그분들을 지켜봐주는 모습도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이슈는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그들이 사는 세상 별들의 핫플레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쑥스럽네요. 가수를 했다고는 알아볼 수가 없네요. 모션이나 노래나 뭐 예. 근데 핫플레이스. 네. 예. 이 핫플레이스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네, 현경 씨. 핫플레이스는 이제 보통 그 당시의 트렌드를 가장 잘 반영한 그런 공간인데요. 이게 유행이 바뀌니까요. 가장 최근에는 그 SNS 인증샷이 요즘에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음식 맛보다도 사진 잘 나오는 가게들이 요즘에는 핫플레이스예요. 아니, 그러니까 연예인 가면은 괜히 이렇게 뭘 더 줘요. 아, 드세요. 그리고 인증샷도 올려주세요. 그냥 그게 홍보가 많이 되나 봐요. 엄청 되죠. 실제로 홍석천 씨 가게도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면서 인증샷 많이 올리긴 했어요. 많이 저도 올리고요. 이제 가게 자체가 좀 사진을 찍으면 예쁘게 나오는 색감들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해놓으니까 사진을 많이 올리는데 특히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가는 식당이다, 가는 뭐 카페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요즘에 SNS로 다 찾아서 오시더라고요. 요즘 20대들에게 핫한 동네는 어딘가요, 그러니까 뭐 연트럴파크, 망리단길, 망리단 나 처음 들어봐. 샤로수길 모르시죠? 그게 뭐예요? 연트럴파크는 연남동이고 망리단길은 망원동, 샤로수길은 바로 이제 서울대 입구인데 여기가 핫플레이스로 굉장히 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샤로수길이에요? 서울대 마크가 샤로 근데 이게 다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리고 망리단길은 망원동에 있는 경리단길 같은 느낌. 제가 이제 망원동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제가 망원동 망나니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닉네임이 있었어요. 망원 유수지 쪽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거기서 거기에 예전에는 물이 잠기는 비가 오면 그 정도로 안 좋은 지역이었는데 점점점 변하더니 육주만 씨가 큰 목을 했고요. 육주만 씨가 혼자 산다. 목을 했고 그리고 홍대에서 인건비가 비싸고 뭐 세가 비싼 사람들이 망리단으로 넘어오면서 망원동에서 큰 상권이 됐습니다. 지금도 거기 엄청 비싸요. 지금. 제가 지금 드라마 촬영 때문에 군산에서 많이 촬영을 군산 했었는데 요즘 떠요. 네, 옛스러운 동네들이 너무 많아서 그쪽이 이제 뜬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약간 벚꽃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풍문 가족분들 중에도 핫플레이스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뭐 홍석천 씨, 슬리피 씨, 유소영 씨에게 동네 소개를 좀 부탁드렸는데 이 세 분이 핫플레이스, 내 동네가 이렇다. 나는 이런 곳에 살고 있다라고 찍어 오셨다고 해요. 한번 함께 확인해 볼까요? 재밌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소영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성동구 금호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굉장히 많은 연예인분들이 살고 계시는데요. 일단 전현무 씨 계시고 또 배우 이수경 씨도 계신다고 들었고 2AM의 창미 씨, 조건 씨, 가수 유나 씨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주변에 숨은 핫플레이스 맛집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오늘 그곳들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따라오시죠. 버거를 먹으려고 합니다.
터치야. 맛깔나게 씹어드시고. 이걸 다 찍었네. 토끼가 먹고 저희 동네 핫플레이스 또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카페인데요. 제가 음료가 나왔는데요. 저거요. 저 커피인데 솜사탕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따면 솜사탕이 녹아요. 달달하겠네요. 네.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인스타용이에요. 솜사탕 금방 녹아버리니까 부실없지. 예쁜 공간이 많군요.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요. SNS에 올릴 만한 네네네. 예쁜 공간이 많군요. 네, 외관도 너무 예쁘고 계단도 다 핑크색이고 이 샹들리에인가? 그것도 다 샹들리에. 핑크색이고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니 그 아까 나왔던 연예인분들 많고 말고도 또 김예 되게 많아요. 그죠? 왜냐면 금호동에 맛집을 발견했다고 막 단체방에 올리더라고요. 근데 금호동에 정말 맛집과 핫플레이스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약간 이게 동네별로 특성이 있는데 금호동, 성수동 그리고 그 옥수동 맞아요. 그쪽 동네하고 옥수동까지. 예, 연결해서 이제 버티고개까지의 젊은 연예인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쪽 아파트가 새로 진 단지라서 깨끗합니다. 맞아. 그리고 혼자 있는 20대, 30대 초반의 연예인들이 살기에는 가장 적합한 게 다리 하나 건너면 압구정 청담동이어서 헤어샵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거리라든가 위치라든가 또 한강을 바라보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핫한 맛집들이 조금씩 이제 생기고 생겼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 때문에 강남에서 오래 살았는데 이사를 가려고 알아보니까 이제 전현무 씨랑 친분이 있어서 전현무 씨가 또 거기 이쪽으로 절 유인해가지고 저기 아파트 사시는 분 거의 반 이상이 다 전현무 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동네에 아기자기한 동네에 수장이 지금 전현무 씨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니 전현무 씨가 부동산 업자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커미션이 다 글로 빼가는 겁니까? 그 정도를 떠나가지고 지금 금호동이시잖아요. 네네네. 금이신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금호동 옥도 있어요. 옥수동. 옥수동 금호동을 해가지고 금이야 오기야 금이야 오기야 하는 모임명을 만든 거죠. 전현무가 금이야 오기야 아끼는 연예인들 다 글로 불러모았다. 그래서 그거는 금파이신 거고. 예, 기자님 잘 갖다 붙이시네요. 이게 기사 제목 같은 걸로 잘 뽑으시네요. 근데 저희 아파트는 진짜 강남도 다리 하나만 딱 건너면 되고 한남동으로 가기도 가깝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좋아요. 공기도 너무 금호동에 좋고. 누구랑 사는 거예요? 혼자. 그래요? 저기요. 왜 관심을 두는 거야? 이 질문이 공개적으로 하기엔 굉장히 의미 있게 보였어요. 궁금해서. 궁금하지. 저도 궁금했지만. 나도 궁금했어요. 잘했죠? 예, 잘했어요. 혹시 금호동에 비밀 아지트도 있나요? 비밀 아지트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성수동이 아직은 많잖아요 사람들이. 금호동이 이제 막 생겨나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간 날도 이제 평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아서 이게 본의 아니게 제 아지트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아지트인데 나 말고 더 예쁜 뭐 여자 연예인이라든가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 같은 거 안 느끼세요? 또 이제 또 다른 곳을 찾아야죠. 네. 생겨나니까. 네네네. 근데 또 이제 내가 먼저 알았다. 이거를 먼저 알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죠.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종종 출몰하는 스팟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연예인들이 종종 출몰하는 스팟이 있는데요. 다른 데가 아니라 옥수역 지하철 그 밑에 계단 밑에 내려오면 떡볶이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 떡볶이가 상당히 자극적이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장마차에 연예인들이 종종 뜬다고 많이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저희 동네에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밤늦게까지 문 연 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포장마차 이런 데가 거기에 많이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데 많이 모이더라도 연예인들끼리 서로 마주치거나 이거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으면 그리고 자주 보고 이렇게 희귀하지 않으면 다들 이렇게 막 놀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담동이나 강남 이런 데 가면은 연예인들 막 걸어 다녀도 별로 그렇지 아는 체 안 하고. 그게 예의고 약간 자존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열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나 많이 데이트 장소라는 게 알려지다 보니 이제 파파라치 매체도 있고 몰래 이렇게 찍어서 거기 올리기도 상주해서 하죠. 잠복해서 그쵸. 찍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저희 아파트에 계시면 아마
이제 여러 건이 나올 거예요. 진짜? 너무 많으니까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일단 주차장에 가면요. 밴이라든지 카니발들이 너무 많아요. 아하. 네. 100%. 서영 씨, 네? 본인이 그러다가 누구 만나서 어떨려?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를 가야겠네요. 아, 이사를 또. 이사를 가야겠네요. 예, 메뚜기 생활. 예. 빨리 포기해야지. 아, 그래요. 혹시 동네에서 그 연예인분들이 데이트하는 걸 목격한 적이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있어요. 경우도? 저는 이제 황인영 씨가 예. 제가 이제 인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남자분이랑 이렇게 손을 잡고 걸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친분이 있었는데 말하지 않고 그냥 눈 감아줬죠. 근데 이제 한 1년 정도 뒤에 이제 열애설이 나고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더 느낀 게 이 동네는 정말 조심해야겠구나. 정말 조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됐습니다. 류세윤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이사 갈 때를 어디 마련한 안 봐요. 굉장히 다 얘기해보는 수가 있네. 예. 아, 금호동에 이어서 최근은 연예인들이 성수동으로 이사를 많이 가더라고요. 많이 그렇죠? 예. 여기 성수동도 마찬가지로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게 이제 스타들이 많이 연예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되겠고 네. 여기도 서울숲에 있어요. 이 성수동에. 그리고 앞에 한강도 흐르고 해서 이제 살기 되게 좋은 동네고 뭐 여기 이제 초고층 그 고급 아파트 아니면 주상복합 이런 주거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이제 연예인들이 이쪽에 많이 오면서 핫플레이스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연예인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 보통 그 연예 기획사들이 청담동 쪽에 많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많이 지금 이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걸스데이 소속사 드림트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지금 현아 씨가 소속되어 있는 큐브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이 성수동으로 이전을 해 있다고 합니다. 지드래곤 씨가 지금 그렇다고 네. 하네요. 여기는 그 GD뿐만 아니라 김수현 씨, 한예슬 씨, 와. 이수만 씨 등 폴의 주민이고요. 그리고 유라, 이특, 은혁, 손지창, 오연수 부부, 서강준, 김재중 등 이제 주민이라고. 라는 데는 그런 그 급식이라고 해야 되나? 조식 나오고 석식도 나오고. 아이들 학교에서 주는 거죠. 애프터스쿨 출신이야. 아침밥을 하지 않고 저녁밥을 하지 않아도 나온다고. 5,000원인가 내면은 양식, 뭐 한식 중에 선택해서 먹을 수 있고. 6,000원을 내면요. 네, 5,000원인가 6,000원인가 내면 한다고 기본적으로 하더라고요. 집에 들어가면 발레 파킹을 해줍니다. 약간 발레 파킹 다 해요? 호텔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올라가면 방문 청소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세탁도 해주고 당연히 거의 호텔이죠. 세탁하고 차도 세차해 주는 건 기본이고 최고 호텔의 서비스를 그대로 해주는 그런 주거 형태이기 때문에 룸 서비스 돼요? 룸 서비스도 이 정도면 되겠다. 와 대박이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가 제가 사는 동네에서 제일 자주 가는 저희 회사도 있고 한남동입니다. 저 뒤에는 굉장히 유명한 오토바이 매장이 있어요. 막 최민수 씨도 굉장히 자주 가시고 굉장히 유명한 오토바이 샵이죠.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유한 씨가 직접 그 운영한다는 커피숍이 있습니다. 바로 여긴데요. 어디에? 저 뒤에 2층 보이시나요? 2층 저기. 가까이 가서 찍으시죠. 바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커피숍이에요. 우유도 팔고요. 전시도 하고. 그래서 여기 테라스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유명해요, 여기가. 한남동은 일단 굉장히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조용한 골목길이 많아요. 북한남동은. 그래서 되게 조용하게 있고 싶은 분들은 되게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큐리야! 큐리야! 강아지를 출연시키고 싶어서. 아니 핫플레이스를 찍어오라니까. 핫도그를 찍어서. 정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출동! 되게 조용하게. 아니 퓨리 출동! 출동! 퓨리 출동! 어디가 핫플레이스예요? 핫플레이스 나와요 이제. 일단 이 공원이 있는 게 있고 없고가 진짜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본인의 일상을 자, 여기가 이제
등산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다 남산으로 다 이어져 있어서 저기 어디에요? 자, 벌써 피리가 산에 가려고 하죠. 이렇게 오르막길로 쭉 올라가면 남산까지 이어지는 등산로가 있어요. 피리 일로 와. 피리 일로 와. 그래서 저희 동네가 엄청 좋다는 거. 엄청 좋죠. 저는 이제 등산하러 가겠습니다. 안 갔잖아요. 안녕. 예. 잘 봤습니다. FC 동네는 다 산밖에 없나요? 다 산만 나와갖고 그죠? 네, 기억에 남는 게 그 강아지하고 유아인 씨 옥상에 서 있다는 거. 그다음에 산이네요. 근데 저기 안 찍은 게 있는데. 어디요? 되게 유명한 그 짐이 있어요. 짐이? 그 헬스장. 거기에 태양 씨, 진우션 씨, 조인성 씨. 운동하는 걸 찍어 왔어야죠. 제가 본 적은 가끔 이제 스칠 수 있어요. 근데 저렇게 연예인들이 많은 사는 동네인 줄 알고 이사를 가신 거예요? 어떻게 처음에 선택하신 이유가? 저기는 연예인들이 막 있다기보다는 조금 정말 한적해서 회사도 근처고 작업실이 근처니까 정말 한적해서 간 건데 정말 한 분씩 들어오시는 거예요. 연예인분들이. 뭐가 가게도 차리시고. 사실은 저 동네가 이제 스튜디오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사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음악 하시는 분들 그리고 미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좀 조용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패션, 뭐 구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좀 모여 있는 동네였는데 유아인 씨가 저렇게 하나 들어가서 문화 공간을 만들고 나서 조금 더 핫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접근성이 조금 힘든 동네여서 아직까지 막 활발하진 않은데 그 밑에 한남동 사거리 밑에는 뭐 맛집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연예인들이 거기 굉장히 많이 유엔빌리지 근처고 그래서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군요. 이쪽 정확히 그 동네인지 모르겠지만 그 인근에 사는 가장 유명한 연예인은 저기 버티고개 쪽으로 가면 이제 신문아 씨 집이 있죠. 근데 신문아 씨 집은 신혼집이었던 저 양재동에 있는 집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뒤에 완전히 산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좋아하는지 거의 비슷하게 그런 좋은 집이 있더라고요. 버티고개 그 아파트 쪽 말고 반대쪽에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고급 빌라촌이 많아요. 네, 거길 그래서 거예요. 거기에 아마 윤승환 씨랑 김무열 형님도 거기 계시고. 거기에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네, 살고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는데 한가인 연정훈 커플도 그 동네에 살고요. 안녕하세요, 홍석수입니다. 저는 이곳 이태원 바로 옆에 경리단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 제가 만든 건물에 건물주 작아요. 아주 작아요. 남산타워예요. 남산타워 뷰하고 저쪽 이 경리단 메인길 이렇게 올라가시면 이제 탤런트 김일용 선배님 건물이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여러분 너무 좋아하시는 한류 스타 조인성 씨의 건물과 그 친동생이 하시는 카페가 있고요. 아나운서 백지연 씨가 하는 어떤 문화공간 카페도 있고요. 그 옆으로 조금 넘어가서 저쪽 골프 연습장 있는 그쪽에 김태희 씨가 지금 뭐 집을 짓고 계시다고 전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쪽 남산 하텔 쪽으로 조금 넘어가시면요. 이번에 결혼하는 송중기 송혜교 씨의 집이 저쪽 언덕 위에 있습니다. 저쪽 길 골목 건너서 저쪽 방향에는 노홍철 씨가 북카페 같은 그런 공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그쪽도 찾아주시고 저쪽 이태원 메인 도로로 나가면 임수롱 씨, 2AM 출신 임수롱 씨가 하는 바가 있는데 거기도 또 뭐 젊은 그 가수, 특히 가수 쪽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아지트로 삼고 있고요. 저도 의외네요. 임수홍 씨가 연기하고 가수하다가 연기만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 임수롱 씨가 하는 바가 새로 오픈한 바가 두 번째 게 있고요. 그 길 건너서 배우 유연석 씨가
예. 옥상에 또 바를 해요. 거기가 영화 배우들이 좀 많이 가는. 유영석 씨 잘생긴 그 잘생긴 배우. 지금 유연석 씨. 허허. 네, 이제 김은숙 작가의 남자가 돼서 네. 이제 한류 스타가 될 유연석 씨. 하여튼 참 희한하네요. 배우나 뭐 가수분들 이렇게 능력 있는 분들이 자신이 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장사 겸 사람들 만나는 아지트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네. 그 동네에 이제 당군에 해당되시는 분은 홍석천 씨는 사실 아니죠. 제가 알기로 나훈아 씨가 이제 그 동네에 원래 이제 나훈아 씨가 원해요. 그러니까 그 경리단길 제일 위쪽에 그 나훈아 씨 아락이 사무실이 있었고 붙어가지고 이제 그 친형님이 하시던 호프집 거기가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 주적 맥주집인데. 네, 맥주집. 네. 맥주집 거기 그 소세지가 맛있고 맞아요. 되게 유명했던 집이 있었고 거기가 이제 경리단길의 어떤 시초였고 아락이 있었으니까. 근데 2007년도에 어느 날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일대가 늘 이태원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고 그 호텔에서 운동을 하시고 경리단길을 늘 걸어 다니시던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서 싹 사라진 거예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지게 되고 어디 갔어? 아락의 사무실도 건물도 팔았을 거예요. 팔고 지금의 이제 양평, 그러니까 양평에서 나훈아 씨는 그 아락의 사무실을 내셔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다 터전을 옮겼는데 그래서 제가 한때 나훈아 컴백설이 막 지금 이제 컴백하셨지만 돌 때 나훈아의 진정한 컴백은 경리단길로 돌아오는 게 아닌가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원래 거기를 대표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봐선 그냥 양평을 위주로 활동하시고 돌아오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분은 원래 처음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서울 올라가지고 사실은 형님 따라온 거였기 때문에 그 형님이랑 같이 처음 터를 잡은 데가 이제 그쪽 그 이태원 남산 이쪽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김지미 선배님의 집이 그쪽이 있어요. 그 경리단 그 이쪽 빌라 고급 빌라에 있었는데 아마도 그래서 그 경리단 쪽을 많이 알고 계셔서 정말 예전부터 그쪽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이태원은 뭐 송석천 씨니까 나훈아 씨가 그렇죠. 아니죠 이제 송중기 씨죠. 네. 네, 스타들의 핫플레이스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핫플레이스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하죠. 바로 유엔빌리지입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공개가 됐죠. 네. 태양 씨가 살고 있는 저 대표적인 부촌으로 유명한 한남동. 네. 저는 태양 씨의 집이 좋은데 그냥 민효리 씨 되게 좋겠다,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 남편분 힘 빠지게 왜 그러세요? 일단은 이 동네는 소위 재벌가가 사는 곳으로 유명해요. 그 대략 3만 평 규모의 8천여 세대가 있대요. 그런데 여기가 고급 주택들이 약간 자리 잡고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뭐 약간 아파트와 이런 데와는 좀 차원이 좀 다르고요. 이 기본적으로 사실 예전에는 여기가 연예인보다는 약간 뭐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제 한국에 사는 그런 약간 세컨 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예인 하우스로 되게 유명해졌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막 말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이거보다 집값이 장난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태양 씨가 사는 빌라가 과연 얼마인가 좀 알아봤는데 이게 1999년도에 지어져서 조금 약간 오래됐는데 2014년도 이 태양 씨 본인 명의로 샀을 때 42억 5천만 원을 주고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1년 자료에 의하면은 같은 멤버죠. 탑이 거주하는 이 전셋집이 15억이고 매매가는 22억에서 25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유엔빌리지에 살고 있는 연예인들은 또 누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대기업 총수들하고 외교관 그리고 기업 임원들이 거주지로 명성이 높은 동네인데 연예인들이 서서히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톱스타들 동네가 됐는데 여기에 태양 씨, 탑, 신미나, 김래원, 김민들 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 산책하다가 뭐 태양 씨도 만나고 근처에 뭐 아메리카노 한 잔 먹으러 가면 신민아 씨 만나고 그래요? 일부러 저 안에 들어가야 진정으로 성공하는 맞아. 약간 그런. 근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그 근처 골목을 잠깐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바로 옆에 골목인데. 그래서 연예인인데. 그래서 잘못 들어왔다. 나간다고. 연예인인데. 보통 연예인이면 얼굴 보고 들여보내줄 텐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좀 이제 덜 유명했을 때. 유명일 때. 근데 여기 유엔빌리지에도 스타들이 자주 가는 핫플레이스가
어디 있을까요? 네. 예, 톱스타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뭐 화려하고 고가이고 약간 비싼 데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소박하기도 합니다. 네. 예, 송혜교랑 한효주 씨 같은 경우에는 꼼장어와 돼지 껍데기. 예, 근데 이 곳에는 유아인 씨와 송중기 씨도 함께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아, 이때 알아서 사진 좀 찍었어야 됐는데 약간 좀 아쉬움이 남네요. 그리고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자주 가는 곳이 복합문화공간 카페가 있대요. 그러니까 가구도 볼 수 있고 쇼룸도 있고 지하 화랑으로도 있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정재 씨와 공효진 씨도 자주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는 정말 사생활 보호가 잘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단 접근성이 되게 안 좋아요. 이 동네가 계속 얘기하셨지만 이 대중교통으로 가기가 굉장히 곤란한 곳에 있어요. 이 근처에 뭐 여기 있긴 있어요. 한남역, 옥수역, 한강진역 있지만 다 걸어서 한 10분 이상 가야 되고 그 주택 구조 자체가 워낙에 세대 수도 적고 그 앞에 항상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고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은 거주자나 이제 아니면 거주자 방문자가 아니면 절대 들어갈 수 없고 그래서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게 된다고 해요. 그렇군요. 예. 사실 뭐 연예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살면 불편할 거예요. 언젠가 차가 문제가 생길 때도 있고 그러면 거길 걸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눈 오면요. 눈 오면 맞아요. 전 예전에 취재 때문에 유엔빌리지 한번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취재를 가면 저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카메라도 같이 가잖아요. 네. 근데 그 10여 년 전에는 지금처럼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라 이렇게 세워서 예, 굉장히 뭔가 삼각대. 예, 굉장히 무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리석 바닥 긁힌다고 너무 그거에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취재 갔던 스타분이 그 대리석 바닥 긁히지 굉장히 않게 하라고. 눈치 보였어요. 삼각대 들고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이 얘기는 안 하고. 예. 사실 우리가 이 동네 저 동네 뭐 핫하다고 하지만 요즘 가장 핫한 곳 중에 하나가 제주도라고 들었습니다. 여전히 제주도예요. 이제 많은 스타들이 제주도로 날아가면서 핫플레이스가 된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효리 씨랑 이효리죠. 이상훈 씨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더 두드러졌고요. 방송에 보면 이효리 씨가 그들이 가는 산책길, 가는 음식점, 정말 곳곳에 다 사람들이 다 찾아가 보고 싶어 하고 그 집 앞에 너무 많은 사람들도 찾아와서 좀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저는 제주도에 땅을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땅이라도 아직 조금 유명하지 않은 땅에 정말 컨테이너 박스 하나 넣자고 진짜 너무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제가 뭐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지만 저희 친척이 저희 아버지한테 갑자기 전화 와서 몇 년 만에 수홍이가 방송 잘 나가니까 땅을 사라. 바닷가 바로 앞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너 왜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땅을 사라고 그러냐고. 너 그런 소리 하려면 전화 끊어. 딱 끊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리고 자랑스럽게 내가 딱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막 그래요, 그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도 잘았어요. 그러시지? 그게 15배. 우리 아버지가 두고두고 욕을 먹고 우리 엄마. 아이고 배야. 지금도 그 친척을 가장 고마워하는 분 중에. 그러니까 제주도가 그 이후에 무섭게 뛰었어요. 진짜 지금은 5년 사실 사이에 굉장히. 몇 년 사이에 예. 이 스타들 때문에 땅값이 제주도 땅값이 실제로 많이 올랐나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뭐 한 지난 2년간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하고 뭐 4배 가까이 올랐다고도 하고 뭐 그게 평균치니까. 네. 저는 제주도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이효리 씨 집이에요. 이효리 씨 집이요? 한적한 시골 동네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가 평당 7만 원이었는데 이효리 씨가 지금은 45만 원 온다고 하니까. 야, 장난 아니다. 자, 그럼 계산해 봅시다. 7만 원짜리인데 그 당시에 1,300평을 샀으니까. 얼마나 오른 거야? 4배. 무지막지하게 오른 거죠. 아니 계산을 하시다가 왜 많이 하십니까? 답답하네요, 기자님. 그러니까 뭐 근데 그게 물론 이게 이효리 씨 개인의 효과는 아니고 에어홀이 가장 좀 개발이 안 된 데였었는데 이효리 씨를 비롯한 연예인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이쪽이 그러다 보니까 개발 붐이 일고 막 하면서 땅값이 급등을 하면서 연예인 국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연예인들 거기 지금 에어홀 쪽에 이효리 씨만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이 살고 있죠. 왜냐면 연예인들이 살기에 제주나 서귀포는 적당치 않은 게 이미 서울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또 다른 데는 이미 값도 오른 데다가 또 하나는 너무 번화한데 에어홀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인터뷰를 해볼까 했는데 주민을 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이효리 씨뿐만 아니라 꽤 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제주도로 가셨잖아요. 누가 저하고 친한 그 쿨의 이재훈 씨, 이재훈 씨가 거기서 그 스킨스쿠버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또 자신이 거의 서울보다 거기서 작업하고 그다음에 스킨스쿠버 취미 누리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정 씨. 이정 씨도 그 네, 바로 옆에 있는데 이정 씨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태원에 저희 가게 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야 정아, 넌 제주도에서 이렇게 계속 있는 게 안 답답해? 형, 제가 여태껏 헛살은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자기가 지금 있는 시간이 자신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고 힐링하게 해준다 이거죠. 그 얘기에 저도 제주도 가고 싶은데 비싸졌어요. 지금 많이 붙어졌어요. 예. 이제 그 제주도에 처음으로 연예인으로서 이제 주거를 한 사람, 이제 고조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바로 그 허수경 씨가 12년 전에. 허수경 씨가 지금 이분이 당군이에요. 당군 치고는 너무 방송 열심히 하시고 계신데 지금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오셔서 하시더라고요. 12년 전에 제주 터를 잡으셨고 이제 이유리 씨하고 윤진서 씨가 이제 자리를 잡으셨고 진재영 씨도 있었고 그 임창정 씨도 이제 거기다 제주도에 있고 뿐만 아니라 김희애, 양현석, 김승우, 김남주, 최수종, 하이라, 방지성, 김민지. 얼마 전에 김숙 씨하고 송은이 씨는 제주도에 공동 명의로 집을.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우픈 얘기인데요. 서귀포에 산 집은 몇 년째 땅값이 안 오르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또 이제 개그우먼. 이곳이 문화재 보호구역인 거예요. 어머 세상에. 유물 나오고 이런데. 야, 모르고 샀나 보다. 아니 두 분 다 결혼 안 한 여자분으로서 이제 문화재처럼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또 문화재를 샀어요. 문화재 보호 지역을 샀어요. 근데 알고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거를 모르고 사셨어요? 근데 뭐 이분들도 뭐 투기를 목적으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 뭐 세컨하우스처럼 생각을 하셨을 테고 아마 두 분이서 친하니까 이게 공동명의라는 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슬프실 것 같긴 해요. 연예인이 거기서 이제 카페나 뭐 이렇게 음식점 내가지고 대박 난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가장 유명한 게 GD 카페. GD 카페? 난리예요, 거기 정말. 거기는 이미 그 SNS나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가기 전에 팁이 있어요. 미리 몇 시간 전에 뭐 웨이팅을 걸어 놓는다든지 기다릴 걸 각오를 해라라는 그런 게 있고요. 파도가 치는 것보다 사람 치는 거다. 바다 앞에 사람.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냥 GD 카페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냥 조용한 마을이었대요. 그냥 바닷가 앞에 마을. 그 GD 카페 외에도 최근에 카페 라운지를 연 브라이언 씨도 있어요. 브라이언이 거기다 냈어요. 브라이언 씨 같은 경우에는 낮에는 카페를 하지만 저녁에는 뭐 에일 맥주나 여러 가지 뭐 파티를 많이 해서 또 약간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스타들은 제주도에 열광을 떠나죠? 사생활 보호라고 그럴까? 뭔가 이렇게 본인도 약간 자연을 느끼고 싶은 건 연예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곽도원 씨 같은 경우에는요, 유명하지 않을 때부터 게스트하우스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들과 같이 공감하고 대화도 나누고 막 웃고 떠들고 싶었던 거예요. 좀 자유롭게. 그 마음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아이를 둔 그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에 나가면 솔직히 공백이 너무 커요. 부담스럽고. 근데 제주도는 요즘 아까 말했듯이 교육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제주도 땅을 알아보고 있는 연예인도 있어요. 네. 그래요. 예. 양평에도 제주도를 능가하는 핫플레이스가 있다고 하던데요. 네, 양평 서동면 문호리 일대인데요. 여기에 사는 연예인도 정말 화려합니다. 이영애, 김수로, 가무성, 강호동, 이계인, 주현, 나훈아, 천명훈, 서유정 등인데요.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하시는 거예요? 같이 오지도 않았겠죠. 이제 점점 좀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 일대가 일명 연예인 마을로 불리고 있어요. 배우 마을이라고 해도 될 정도네요. 배우도 많네요. 왜 양평의 인기가 이렇게 많아요? 일단 서울에서 가깝죠. 경기도니까. 그리고 이게 2009년에 춘천 경춘 고속도로라고 해서 이제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생겨가지고 이제 1시간도 채 안 걸린대요. 그거 쌩 타면은. 서울에서는 전세 금액밖에 안 되는 돈으로 거기서 타운하우스 내 집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해요. 한 3억 원이면은 타운하우스 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 말고 요즘에 젊은 부부나 가족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예요. 근데 원래 양평 부근은 정재계
되게 약간 재력 있으신 분들이 가시는 곳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네. 거의 재력의 상위 0.1%.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딱 말씀드리면 얼마나 시설이 좋을지 상상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수영장 그리고 요트 선착장, 예 그리고 산과 강이 만나는 접점에 위치해 있대요. 되게. 그래서 약간 거기에다 요즘에 가장 좋은 게 사람들이 자연주의 친화적인 거 생각하잖아요. 이 주변이 그린벨트 지역이 좀 많아서요. 자연이 훼손이 많이 안 된 거예요. 그런 이유로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이 아닌 양평으로 간 스타도 있다고 하는데요. 예, 김수로 씨가 대표적인데요. 김수로 씨가 가무성 씨랑 친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집에 초대받은 거죠. 근데 가무성 씨 집을 예전에 한번 TV에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저도 봤는데 가무성 씨가 와인 애호가예요. 그래서 와인 저장고가 따로 있었어요. 그 자연 경관도 좋고 그 부부가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김수로 씨가 그걸 보고 너무 혹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가무성 씨 집 근처에 집을 얻었고요. 그래서 같이 부부 동반으로 재밌게 잘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친구 따라 이사 양평, 갔네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양평 이런데 저 강아지 엄청 맞아요. 키우고 싶어요. 예. 근데 이계인 씨를 방송한 만났는데 오프 더 레코드를 엄청 얘기를 해주시는데 들어가는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관리비나 집도 조금 땅값이 뭐 싸고 그러니까 집도 약간 크게 짓다 보니까 그렇죠. 전기세나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냥 나무 있잖아요. 네. 조경 네네. 예쁘게 자르는데 몇백만 원. 그게요? 와 정말. 그 업체가 있어서 그 1년 동안 관리비가 뭐 몇백만 원을 줘야 되는 진짜로. 거고 다 타고 올라가서 막 예쁘게 나무 자르는 거 있잖아요. 제가 양평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건축 무슨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너무 궁금해서 겨울에는 여기 이 높은 천장이 있는데 층고가 응접실 층고가 높은데 난방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저 빼치카로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오기 전에 관리해 주시는 아저씨가 3시간 전에 떼시는데 아이고. 이거 돌리는데 한 달에 기름값만 200이 넘는데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아니 지금은 이제 이사 가셨는데 그 파주에 유세윤 씨가 사시거든요. 저희 동네 근처여서 야 나도 여기로 이사 오고 싶다. 돈 좀 벌어서 일로 이사 오고 싶다라고 했더니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강남에서 약속을 잡으면 4시 반에 나가요.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확 와닿는다. 4시 반에 8시 약속을 나갔는데요. 예. 5분을 더 빨리 가겠다. 아, 그러니까 이런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평에 세컨하우스를 준 스타들이 있죠. 맞습니다. 예, 네. 강호동 씨인데요. 네. 서동면 순흥리에 농가주택을 리모델링해서 약 35평의 본체와 그리고 14평의 창고로 이루어졌는데 아주 소박한 전원주택인데 주말이면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연예인들 초청해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유재석 씨, 김재동 씨가 자주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잠깐 쉬었을 때 그때 1박 2일 멤버들과 송별 파티도 했다고 합니다. 이영애 씨는 원래 부촌인 한남동에 살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부촌인 한남동을 떠나서 양평으로 갔을까요? 아이들 때문이었어요. 아이들 때문에? 예, 신혼 때는 둘만 있을 때는 한남동에서 살았는데요. 이제 쌍둥이를 출산했잖아요. 이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넓은 자연 경관을 좀 보여주고 싶다는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고향인 이곳에 전원주택을 지었고요. 아이들이 이제 입학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살 계획이라고 해요. 아, 입학하기 전까지는. 네. 이영애 씨가 이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 금액 때문에. 그러니까 논란이라기보단 좀 소문이 잘못 났었죠. 뭐 100억 원대의 뭐 대저택이다. 저는 실제 가본 적이 있는데 물론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밖에서 본 적은 있는데 보면 굉장히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왜냐면 거기서 굉장히 가장 안쪽에 있어가지고 좀 떨어져 있고 딱 그 집이 있고 그 뒤로는 딱 산이어가지고 그게 다 집으로 보여요. 되게 산까지 다. 네. 그렇진 않고 그 100억 원대가 아니라 100평대 정도인데 그게 좀 잘못 알려진 게 있었고 그 뒤에 산이다 뭐 개인 거다 이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 집 뒤로 해가지고 산까지 가는 게 길을 좀 만들어 놓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집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집을 잘 짓긴 했는데 뭐 실제로는 뭐 그 토지가 구입하는 한 4억 정도의 건설비는 한 5억 정도 들어서 한 10억 정도 들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실제 가보면 정말 한 100억대로 보일 만큼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날 만큼 집이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고 위치도 굉장히 좋기는 하죠. 네.
이제 가을이고 추석도 끝나고 녹화 끝나고 여러분들 뭐 하실 생각이십니까? 좀 그만 좀 잡아요. 네. 저는 집에 가면 혼자기 때문에 그러면 좀 혼자 가세요. 일찍 집에 가고 싶어요. 혼자 잠드는 게 너무 이제 지겨워요. 네, 오늘 풍문쇼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더욱 알고 싶어하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